안녕하세요. 캘리로 힐링하는 캘리쌤입니다. 붓펜을 이용한 캘리그라피 기초 수업, 오늘은 총정리 시간이에요. 총정리라고 해놓고 보니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느낌인데 했던 얘기를 또 한다기보다는 쌤이 지난 강의 시간 동안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폰트로 인쇄된 글씨들을 보고 캘리로 바로 써보는 시간이라서 총정리가 되는 셈이에요. 쌤이 오늘 적는 좋은 문장이나 노래 가사, 시 이런 건 쌤이 정한 것이니까 친구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생각해서 함께 적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때 엽서에 적을 문장을 오늘 쓰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폰트로 된 인쇄 글씨를 보고 붓펜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문장, 명언, 노래 가사, 시 쓰기 등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캘리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캘리로 힐링을 하겠다 했으니까 우선 스트레스 없이 캘리 쓰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친구들은 취미로 배우는 캘리니까 마감에 쫓기거나 의뢰한 사람의 취향대로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일이 없어서 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지만 캘리 쓰기에 몰두하다 보면 손이 저리고 목이 바짝 마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캘리 쓰기 전에 손가락 운동은 필수. 수분 보충은 수시로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좋겠죠. 학습 목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잔잔한 음악, 아니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이걸 이제 BGM으로 깔아놓고 쓰거나 하는 방법, 이것도 좋고요. 또 긴 문장을 쓰다가 중간에 틀리거나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니까 긴 문장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나누어 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써내려 가도록 해요. 무엇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목표를 너무 크게 갖지 않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 장만 완성해야지. 저녁 먹기 전에 1시간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쓰면 스트레스 없는 캘리 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료는 오늘도 A4지, 모필 붓펜, 티슈, 물티슈 이렇게 필요해요. 쌤은 수채 일러스트를 함께 그려서 글씨를 쓸 건데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수채화 재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좋은 글을 캘리로 쓰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동안 썼던 캘리그라피도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칭찬 댓글도 달아보세요. 처음부터 말했지만 캘리는 잘 썼다 못 썼다 아니고 느낌 있게 어울리게 쓰는 거니까 자신감 장착하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오늘 폰트 글씨를 활자 글씨를 보고 캘리로 바꿔 쓰는 연습을 할 때 엽서에다가 이제 써보려고 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친구는 아직까지는 A4지에다가 연습을 하는데 A4지를 이렇게 2번 접으면 엽서 크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제 접어 놓으면은 A4지에 4개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엽서 4장이 A4지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크기에다가 써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A4지에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글씨가 최종적으로 엽서를 쓰려다 보면 글씨가 작게 잘 안 써져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그 엽서 크기에 맞춰서 좀 작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까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을 어떤 일러스트를 해야 어울릴까? 그 명언 같은 경우는 그 명언 속에 나온 말을 가지고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기가 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명언은 주로 이제 일러스트 없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냥 작은 일러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배경지 같은 느낌으로 일러스트를 뭐 꽃 그림이든 뭐 나무 그림이든 나뭇잎이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하나라도 작은 그림이 하나 있는 거에 그냥 사람들의 이제 주목이 돼서 그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일러스트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딱히 어울리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저렇게 나무 그림도 괜찮고, 나무 그림 자신 없어요? 나뭇잎도 괜찮고, 꽃 그림이 더 자신 있어요? 그럼 꽃 그림도 괜찮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저렇게 밤이 뭐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밤이니까 별이니까 뭐 밤처럼 이렇게 약간 검게 하고 별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런 꽃그림이나 뭐 그냥 나뭇잎이나 이런 작은 어떻게 배경지 같은 느낌의 그냥 작은 일러스트만 있는 그런 데다가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말 속에 있는 단어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길까 봐서 하는 소린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엽서 자체로 저렇게 예뻐요. 그냥 꽃그림 옆에 저런 말을 써도 돼요.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늘 하던 방법으로 별도 그리고 이렇게 밤처럼 색깔을 그렇게 입힐 수도 있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어린 왕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의 그림을 사막 그림에 저기 오아시스를 멋있게 쫙 그리고 싶지만 그 작은 엽서 안에 사막과 오아시스를 다 표현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단어를 위해서 너무 그림에다가 힘을 주면, 걔가 이제 주연은 캘리그라피인데 너무 그 일러스트에다 힘을 주면은 오히려 그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림 본이라고 내용보다도. 그래서 그냥 저렇게 작은 소품 화분 하나의 그림을 그냥 그 말을 거기다 써도 그냥 일단 이렇게 예쁜 그림에 이제 눈이 가면서 그 말을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 안에 오아시스라는 말의 핵심 단어에다가 줬으니까, 힘을 줬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읽어 내려갈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쌤, 저는 진짜 글씨는 쌤 여태까지 연습했는데요, 그림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림 잘 못 그리겠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물론 캘리그라피 책도 있지만 수책 책도 있고 도안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따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안 될 때 저런 방법 어때요? 저는 그 청포도를 먹고 남은 그 가지를 이렇게 말려놨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겨울에 나무처럼 저렇게 활용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낙엽을 저기다가 마지막 잎새처럼 올려놓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나뭇잎 마지막에다가 마지막이라는 그 글씨가 마치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막 크게 쓰지 않아도 저 나무 가지가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그리고 저 내용 자체가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폐렴에 걸려서 지금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막 메말라 있는 그 나뭇가지의 이파리가 하나가, 나뭇잎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느낌에 왠지 저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나온 저 대사거든요. 아, 그렇게 그 나뭇잎 밭에 저 마지막 그 하나 남아있는 나뭇잎에 감정을 이입해서 이제 막 나도 저런 나뭇잎처럼 툭 저렇게 떨어지면 나도 곧 죽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과연 저 마지막 저 잎새가 떨어질 때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병을 이겨내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을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죠? 그러면 친구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예요. 오헨리 단편소설은 이거 말고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도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오헨리 단편소설 재밌는 거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림에 자신 없으면 저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저런 책 속에 나와 있는 대사를 쓸 때는 너무 핵심 단어 여러 개 막 하지 말고,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이제 작은
작은 변화만 가지고 긴 문장 쓸 때는 전 선생님은 저런 지금 나뭇잎에서 그 글씨가 막 나뭇잎처럼 막 그렇게 여기 얽혀서 이렇게 보이게끔 그냥 힘주지 않고 그냥 쭉 써내려갔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그냥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친구들한테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선생님은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친구들은 참고하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글을 계속 쓰세요. 선생님은 5월달에 카네이션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려요. 행사 나가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네이션을 많이 그리는데 카네이션은 이렇게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거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꽃 그리면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따라 그리다 보면 이제 늘 거예요, 실력이. 근데 그것도 힘들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도 책을 많이 봐요. 책에 보면은 이거를 카네이션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거를 막 참고해서 그리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꽃을 실질적으로 꽃 사진이나 꽃을 보고 직접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림들을 보면서 따라 그려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5월달에 카네이션 많이 그린다고 했죠.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덕담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저 보름달 그림, 그 다음에 가을이니까 이렇게 감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남아있는 그런 그림을 참 많이 그려요.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제 그 새해가 되면은 막 이렇게 이글이글 막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거, 이렇게 산 능선 위에 이렇게 태양이 탁 떠오르는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리고요. 그러니까는 저 친구들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런 거 그릴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스님이 명언이나 좋은 글 쓸 때 지금 요거 2개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어차피 우리 수채를 배워야 되고 일러스트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얘기를 해야 돼서 저기 그 카네이션이랑 저 보름달 그림도 한번 중간에 넣어봤어요. 저 좋은 노래를 듣다 보면 캘리를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낙서처럼 뭐 그냥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계속 써보는 거죠. 아이유 노래도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도 많이 쓰고 BTS 노래도 많이 쓰고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시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힐링할 때 꼭 시를 쓴다 했는데 노래 가사도 사실은 거의 시예요. 시적인 노래 가사들을 가지고 어떤 한 구절을 쓰다 보면 음악도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좋으니까 가사도 좋고 음악도 좋으면 그걸 쓰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힐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 스님이 그림 자신 없는 친구들 꽃 그림 카네이션은 어떻게 생겼다, 부채처럼 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디테일을 잘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렇게 색깔만 쌤 저렇게 동그랗게 그린 거예요. 그냥 물감고 주황색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조금 더 진한 주황색으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번지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냥 꽃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저런 둥근 색깔만 이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도 꽃처럼 보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글씨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꽃그림을 자세하게 그리지 못해도 색깔만 가지고도 수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색만 여러 가지 그냥 둥근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만 여러 개 모여 있어도 색깔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쁘거든요. 그리고 뭐 꽃그림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이 꽃 저꽃 막 갖다가 모아놓으니까 저렇게 꽃다발처럼 저렇게 되고. 선생님이 저 박효신의 선물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저 선물이라는 말은 왠지 꽃다발 선물 이렇게 받을 때 꽃다발 받는 느낌이 좋잖아요. 그리고 선물 받을 때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느낌하고 연결시켜서 선생님은 선물이라는 그 가사 쓸 때 꽃다발을 한번 그려봤어요. 저 꽃다발에 어울리는 가사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시적인 가사가 많은 노래는 또 BTS 노래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스타일이 좋고 귀에 잘 들리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되게 시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노래를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가사집을 보니까 와, 완전히 시 같은 그런 가사들이 있어서 이제 BTS 노래도 이제 자주 쓰게 돼요. 그 구절을 이제 꺼내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BTS 노래 중에 한 2개를 쓰려고 갖고 왔어요. 저거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분위기에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떤 정원에 이 세상에 내가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 다음에 네가 아는 나로 숨 쉬는 것.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정원처럼 꽃밭을 이렇게 좀 그려서 거기다가 저 글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꽃을 좀 스님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어요. 색깔을 되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냥 저 글씨 자체가 이제 그 꽃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느낌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여도 이렇게 정신없지 않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서 BTS의 저 노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꽃이 많은 그림으로 한번 써봤어요. 너무 그림에다 힘을 주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울려지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꽃을 조금 많이 그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꽃을 조금 많이 그려봤어요. 그래도 저 글씨하고 아주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BTS 노래 중에 Best of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파도, 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완전히 약간 바다 풍경을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바다 풍경을 한번 그려봤어요. 거기 안에 나오는 가사에 파도도 있고 바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 다정한 파도이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건 왜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바다인 건 아는 그 바다라는 말을 저 바다 저 수평선에다 걸면 어떨까? 선생님이 머릿속에 먼저 구성을 하고 이제 글씨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다 저 정도쯤에 저렇게 수평선에 걸리는데 거기다가 바다라는 말을 수평선에 걸리게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바다 풍경을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쓰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명언 쓸 때는 그냥 조그마한 일러스트만으로도 괜찮지만 요 노래 가사 속에 특히 요 노래 속에 파도와 바다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바다 풍경이 더 어울리죠. 그럴 때도 있고 또 그거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돼요. 저렇게 선생님 풍경 저렇게 못 그려요. 안 써도 돼요. 그냥 바다 색깔만 거기다가 색깔 동그라미만 이렇게 그려도 또 그건 그거대로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수채화에 자신이 없어도 이제 다음 주에 수채화 수업을 할 거지만 이제 그냥 내가 작은 그림 그냥 꽃이나 잎을 나뭇잎 하나만 그려도 요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물론 밤이나 별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단어에 어울리는 그걸 그대로 별이나 이런 걸 그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밤이나 별 이런 거 할 때 그릴 수 있다면 간단한 건 저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겠죠. 꼭 밤을 전체가 어둡게 하지 않아도 저렇게 붓으로만 살짝 파란색을 넣어줘도 밤, 별 이게 어울리는 거죠. 드디어 부편 수업이 끝났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도 쌤처럼 이제 캘리 쓰는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요. 강의를 끝내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일러둘게.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들이 그동안 A4지 연습을 해와서 최종적으로 저기 엽서에 쓰려다가 보면은 글씨가 선생님 작게 잘 안 써져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작게 쓰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동안에 뭐 그냥 작은 글씨로 연습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A4지 2번 접으면 엽서 크기가 된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제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썼던 문장들 중에서 엽서에다 최종적으로 쓸 문장 오늘 정하면 돼요. 나 다음엔 이걸 써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돼요. 다음 시간은 수채화 기초 수업이라서 늘 준비하던 재료에 추가로 이제 수채화 도구가 필요한데요. 우선 그 선생님께서 미리 수업 전에 나눠주실 그 수채 연습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둥근 수채화 무슨 이제 3호가 적당하지만 뭐 2호나 4호도 상관없어요. 수채 물감은 이제 짜서 쓰는 경우에는 미리 팔레트에 짜서 그늘에 말려두면 좋거든요. 없으면 이제 고체 물감은 말리는 작업을 건너뛸 수 있으니까 고체 물감이 편하겠죠. 고체 물감은 대부분 이제 뚜껑이 그대로 그냥 팔레트거든요. 물통 같은 경우도 안 커도 되고 그냥
플라스틱 컵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써도 되고 우리 커피 마신 그 컵 그거 써도 되고. 그러니까는 종이하고 붓하고 팔레트하고 그 컵만 있으면 다음 주 주체 수업은 문제 없게 되겠죠. 오늘은 쌤이 이미 하늘의 별이 돼서 이제 반짝이고 있는 쌤의 마음속의 원픽 시인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을 마지막 작품으로 골랐어요. 수채화 시간에 오늘 썼던 그 수채 엽서 속의 기법들을 다 알려줄 거니까 다음 주에 수채화 수업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수채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